I'm fine. TY입니다. 오늘 영상은 항암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거나 항암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직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1년 반 전에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1년간 예방 목적으로 화학항암과 면역항암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중간에 응급실도 몇 번 갔고 격리실도 들어갈 뻔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항암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 지금 바로 Let's get it! 정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을 하느니 차라리 군대를 3번 더 갔다 올 것 같아요. 참고로 방위는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항암 받으면서 직장도 다니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쉬운 항암은 없지만 개인에 따라서 또는 약에 따라서 편차가 아주 큽니다. 저는 한 톨도 안 빠졌어요. 머리 말고 다른 털도. 모든 항암제가 다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오심과 구토, 신경통, 면역력 저하, 식욕 저하, 피로, 설사, 변비, 피부 벗겨짐, 혈구 감소 등등 5만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본인이 어떤 거에 해당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레건 먹지 마세요. 웬만한 부작용에는 증상을 완화시켜줄 처방약이 다 있습니다. 물론 먹는다고 완전 멀쩡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첫 번째로 근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혈액암이나 림프종 같이 항암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들이 있어요. 그런 암에 사용을 하죠. 두 번째로 상승 효과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장암 같은 고형암을 수술 전에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수술과의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세 번째로 재발 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암은 수술 후에도 미세 잔존암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암이 없어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로 생명 연장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수술이 불가한 경우에 생명 연장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항암을 하기도 합니다. 1차는 화학항암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항암제죠. 2차는 표적항암제, 3차는 면역항암제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화학항암제는 내 몸을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막 조지는 거예요. 표적항암제는 적군에게만 슝 날아가서 쾅 하고 터지는 유도 미사일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와 싸우는 우리의 면역세포를 헐크처럼 만들어주는 부스터? 팀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만 쓰지 않고 무식하게 화학항암제를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표적항암과 면역항암제는 비교적 연구 역사가 짧고 개발된 약물의 종류도 적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더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들이 이루어졌고 이 데이터들이 쌓여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환자에게는 몇 차에 걸쳐서 이런 항암제를 투여하면 가장 효과가 좋더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경과에 따라서는 몇 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또는 수년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보통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3개의 항암제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섞는 이유는 한 가지 항암제만 사용하면 암세포가 항암제의 내성을 획득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섞었어도 내성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약물을 바꿔야 합니다. 보통 경구 항암약이라고 해서 먹는 약이 있고 IV라고 해서 정맥 주사로 맞는 게 있습니다. 맞는 기간은 항암약마다 다르지만 워낙 독한 약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항암약을 맞는 투약기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휴약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투약기와 1주 휴약기를 가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지 않아요. 주사 시간은 약에 따라서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48시간 넘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경구 항암약은 타가서 집에서 드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대체의학을 옹호하거나 자연치유를 권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암을 했고 현대의학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병풍 뒤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환자들이
등 떠밀려서 항암을 하다가 허망하게 떠나가세요. 솔직히 항암제가 들을 통계적 확률은 알고 있지만 그게 당신한테 들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도 모릅니다. 그거 알면 벌써 의사 가운 벗고 돗자리 깔았겠죠? 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그 후에는 여러분과 오로지 보호자의 몫이기 때문에 선택도 오로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부담되나요? 네, 돼야 정상입니다. 저도 27에 암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우린 다만 인간으로서 주어진 상황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봐요. 우리 아직 살아있고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암이 떠나가는 날까지 암디오스.